안녕하세요. 조약사의 건강비책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약사의 건강상담소 사연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81년생이고 키는 163에 49kg, 어릴 때는 축농증이 심했고 지금도 추운 곳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맥주를 마시면 바로 감기나 축농증이 생겨서 누런 코가 나와서 코세척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농증은 비염과 다른 질환인데 보통 코에 관한 질환이기 때문에 축농증이나 비염을 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겠지만, 축농증은 면역체 중에서 과립구에 의한 염증이어서 화농성 염증이 생깁니다. 과립구가 많다는 뜻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매우 항진이 되어서 면역체 중에서도 과립구가 많이 생겨서 이런 화농성 질환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되셨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화는 늘 잘 안 되는 편임, 빨리 먹음, 잘 안 씹음, 커피, 맥주 좋아하고 우유는 잘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맥주를 좋아하신다는 것은 몸속에 열이 많으시다는 뜻이고, 빨리 드신다는 것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다는 뜻인데, 이 또한 교감신경이 항진된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이 있는데, 항상 보면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못하시고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약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교감신경 항진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도 유발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그런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 위장이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한 상태가 되는데, 교감이 항상 항진이 되어 있으면 소화도 잘 되지가 않고 위장도 항상 경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탈이 나기가 쉽습니다. 가스가 잘 차고 점심시간에는 20분에서 30분 느리게 걷고 저녁에는 30에서 1시간 정도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가스가 잘 차는 것은 바로 가스를 통해서 열을 내보내기 때문인데, 열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가스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우리 몸속에 혈관이 수축이 되는데, 혈관이 수축이 되면 위나 장에 따뜻한 온기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장에 좋은 균은 다 죽어버리고 나쁜 균만 우글우글 득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유해균에 의해서 가스가 많이 차게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시면 진이 빠지는 기분이 들고, 과한 운동을 하면 몸살 감기로 고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감기가 걸리고 하는 것은 몸속에서 혈이 매우 부족해서 몸이 굉장히 냉해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몸이 냉하다고 해서 몸속에 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을 올려줄 수 있는 코나 목 같은 데는 촉촉하지가 못하고 오히려 간이나 심장에는 열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열이 올라와서 코나 목을 건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나 간에 열이 더 뜨면서 코나 목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침입하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감기도 잘 걸리고 축농증도 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의원에서는 맥이 느린 몸이라고 했고 피도 부족하다고 했고 한약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녹용, 생리양이 많아지고 색이 아주 빨개짐, 혈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리양이 워낙 적으셨을 거고, 맥이 느리다는 것은 심장에서 이미 힘이 많이 빠지셨다는 뜻인데, 혈이 부족한 것은 맞으나 그것을 녹용 같은 것으로 보충을 하게 되면, 녹용은 굉장히 열이 많은 물질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몸에 열이 많은 상태에서 열을 더 보충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기운이 나고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좋으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심장이나 간에 더 열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이 더 항진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리양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 혈이 보충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열을 빼기 위해서 생리양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높다고 하셨는데 LDL이 160으로 약을 처방받았으나 안 먹고 2년 뒤 검사해보니 수치가 130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탈모도 앞머리 중앙 위쪽, 왼쪽 전반적으로 숱이 없음. 혈이 부족하기 때문에 탈모가 오고 또 혈이 부족하면 심장에도 열이 많이 뜨고 간에도 열이 많이 뜨기 때문에 그 열은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위로 올라와서 가장 머리 꼭대기인 머리 쪽으로 열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가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숱도 없고 탈모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왼쪽으로 전반적으로 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왼쪽으로 숱이 없다는 것은 왼쪽에는 심장이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 열이 많이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그 열이 올라오는 원인은 혈 부족 때문이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혈 부족으로 인해서 몸속에서 산소 운반이 잘 안 되게 되면 온몸 여기저기가 손상이 가면 그걸 복구하고자 LDL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억지로 낮추려고 약을 드시게 되면 우리 몸 곳곳이 손상이 되게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서 긴장을 하면 왼쪽 어깨에 통증이 생기고 열감이 바로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긴장을 하면 왜 왼쪽 어깨에 통증이 생길까요? 긴장을 했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호흡이 짧아지고 많아지고 그러면 심장에서 쿵쿵쿵쿵 하면서 더 산소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게 되는데 심장이 일을 많이 하니까 갑자기 붓고 심장이 부으니까 어깨를 밀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어깨 통증이 생기고 심장이 일을 많이 하니까 또 열도 발생을 해서 열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이 올라오니까 왼쪽 어금니 쪽 그런 곳도 열을 많이 받고 잇몸 같은 데도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음식을 잘 못 씹는 것이 지금 제일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왼쪽으로 열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왼쪽 잇몸도 안 좋고 이도 영양 공급이나 산소 공급을 잘 못 받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포진을 왼쪽만 3번을 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가씨 때 2번, 아줌마 때 1번 겨드랑이 아래쪽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대상포진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면역력이 저하되었다는 뜻이고 왜 대상포진이 한쪽으로 오는가 하는 것은 그쪽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걔가 그쪽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평상시에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이 목 뒤에 여기에 숨어 있다가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걔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탈옥을 해서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신경절을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튼튼한 쪽보다는 약한 쪽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으로 많이 안 좋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자꾸 바이러스가 기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쪽 신경이 또 계속 약화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오기가 더 쉽고 신경이 계속 손상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또 이런 단순포진도 많이 생기신다고 하셨는데 코 밑이나 입 주변에 단순포진도 많이 생기고 입 안은 허옇게 잘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입 안이 허옇게 일어난다는 것은 혈이 부족해서 혀가 허옇게 변하는 백태가 끼는 그런 증상도 보이실 수가 있고 그것은 바로 심장이 혈이 부족해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계속 많이 나오게 되면 문제는 신경이 손상되면서 나중에 알츠하이머나 여러가지 신경적 문제가 생기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게 몸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직이라 앉아 계시는데 다리에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라고 하셨고 발이 얼음장처럼 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열이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지가 않고 간이나 심장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손발도 차고, 겨울이 되면 특히 외부 온도가 떨어지니까 더 차고, 발 같은 곳은 특히 심장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얼음장처럼 이렇게 차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렇게 혈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밥을 똑같이 먹어도 산소가 들어가야 불이 활활 붙으면서 에너지가 생기고, 그 찌꺼기들이 정맥으로 배출이 되는데, 정맥에 찌꺼기가 많이 고여 있게 되면 그거를 희석하고자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 같은 곳은 특히 정맥순환의 제일 바닥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많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발이 차게 되는 것이죠. 심하면 족저근막염이나 찌릿찌릿한 신경통증도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은 얼굴 주변 상체에 많이 난다고 하셨고, 감기가 오면 어깨, 목 뒤 왼쪽 부분부터 열감이 발생해서 전신으로 퍼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위로만 올라오고 아래쪽으로는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탈모 치료를 했는데 전신 열 사진을 찍으셨는데 배부터 위로만 시뻘겋게 나옴. 두피 열을 내려야 한다고 해서 탈모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500만 원을 들여서 한약을 먹고 두피 관리를 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한의원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약재로 치료를 하는데,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성질의 약, 찬 성질의 약, 이런 식으로 보통 약을 쓰게 되는데, 두피에 열이 많다고 하면 무작정 열을 끄는 찬 성질의 약을 쓰기 때문에 두피의 열이 일시적으로는 꺼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꺼지지가 않게 됩니다. 또 우리가 탈모가 치료가 된다는 것은 자율신경 균형이 완전히 맞아지고 혈부족이 완전히 해소가 돼야 좋아지시는 건데, 혈부족은 천연철분을 최소 1년 이상을 드셔야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탈모를 치료해 보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열이 계속 올라오는 것은 자율신경 균형이 깨져서 간과 심장에 열이 많기 때문에 간의 열도 끄고 심장의 열도 꺼야 되는데, 그 열은 어떻게 끄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혈 부족이 해소가 돼서 심장이 일을 많이 안 하게 해야 되고, 또 혈 부족이 해소가 되면 대사산물이 적게 생기니까 간이 그만큼 해독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꺼주는 이런 약으로 단기간에 해서는 안 되고, 혈 부족을 해소를 하면서 간 기능을 좋게 해주고 이런 영양요법을 쓰시면 탈모도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심하면 왼쪽이 다 저리다고 하셨고, 이 저린 증상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경이 손상된 증상인데, 이렇게 대상포진도 3번이나 걸리시고 단순포진도 수시로 나오고, 또 혈부족이 심해서 왼쪽으로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저리는 증상이 생긴 것입니다. 신경도 손상이 되었겠지만 우리가 저리다 그러면 이렇게 손을 꽉 쥐고 있다가 이거를 탁 놔서 풀면 이게 저리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피가 통하는 증상인데, 워낙에 왼쪽으로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혈류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 저리는 증상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리는 증상도 혈 부족을 해소를 시켜주고 왼쪽으로 순환을 잘 되게 하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안과 검사를 하니 안구 건조증이 심하다는데 평소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간과 심장, 오른쪽과 왼쪽에서 모두 열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눈도 당연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지만, 본인이 안타깝게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이 돼 있어서 감각 또한 약간 무감각해지신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신 분들은 통증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예민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바로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모든 감각세포도 작용을 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처음에는 피가 안 통하고 아프고 막 빨개지고 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갈수록 무감각해집니다. 지금 상태가 이제 그런 상태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요법을 통해서 꽉 쥐고 있던 이런 힘을 탁 놓게 되면 여기에 피가 통하면서 저리기도 하고 이게 화끈화끈 거리기도 하고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좋아지는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호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비문증이 왼쪽에 2개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비문증도 각막이 열로 인해서 타서 그 손상된 부분이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열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고 회복시켜주는 영양요법을 하시면 비문증도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산을 무리해서 다녀온 날 왼쪽 눈 건조하고 코막힘, 잇몸 부음 심함, 왼쪽 몸 저림도, 왼쪽만 심하게 불편해서 마비가 온 줄 알았음. 그러니까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신 분들은 대부분 혈 부족 때문에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되신 경우인데 이런 무리한 등산이나 마라톤, 과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완전히 몸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혈이 부족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려면 산소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산소를 운반할 적혈구가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아무리 운동을 한다 해도 몸이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대사산물만 많이 생기고 몸에 찌꺼기만 많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의 경우 이렇게 혈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 운동을 하시고 싶으면 계단 오르기 10분 정도 짧게 하시거나 아니면 천천히 걷는 운동 아니면 저녁에 몸을 이완시키는 반신욕 그런 것을 권해드리지 이런 등산이나 과한 마라톤 같은 운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왼쪽으로 심장이 더 무리를 해서 심장이 붓고 그럼 순환이 안 되고 저리고 마비 증상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하체에는 살이 안 찌고 몸통으로만 얼굴만 살이 찌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교감신경이 항진된 것이 타고난 분들의 체형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리가 얇고 위에 상체가 좀 크고 그런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모든 게 막 발달이 되는데 그래서 뼈대도 약간 커지고 광대뼈도 넓어지고 늑골도 이런 넓은 형태를 보이게 되고 열이 위로만 뻗치기 때문에 주로 상체 쪽으로 살이 찌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잠은 머리만 대면 주무신다고 하시고 변은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틀에 한 번 변을 보시는 것은 변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변은 꼭 하루에 한 번을 보셔야 합니다. 변을 하루에 한 번 못 보신다는 것은 자율신경 균형이 그만큼 깨지고 몸에 독소 배출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판 하루 종일 굶는 게 아니시라면 변은 꼭 하루에 한 번은 보시는 게 정상적인 몸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고 변을 이틀에 한 번 보시면 그만큼 몸속 독소 같은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왼쪽으로만 안 좋게 나타나기 때문에 MRI도 찍어보고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으셨고 그리고 의사들한테도 아무리 이런 왼쪽 증상으로만 생긴다고 말을 해도 그런 사람은 처음 봤다면서 무시를 당하시고 본인도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저희 블로그에서 글을 보시고 내가 이래서 왼쪽으로 안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율신경 균형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자율신경 균형을 찾아주는 영양요법을 하셔야 합니다. 심장도 많이 부어있는 상태고 혈도 많이 부족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간의 열을 꺼주고 간 기능을 개선을 시켜주면서 이 위장에 진액을 보충해서 소화도 잘 되고 변도 매일매일 보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양제와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천연철 같은 경우에는 꼭 1년 이상을 드셔야 되고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양을 드셔야 그나마 조금씩 회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을 시켜주는 천연 성분의 영양제와 심장에 지금 많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장을 안정시켜주고 열을 꺼주는 그런 천연 성분의 약을 같이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몸속에 열이 많은 상태고 열이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분산시켜 줄 수 있고 또 대소변으로 빼줄 수 있는 그런 영양제를 같이 드시면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것의 원인은 모두 같습니다. 혈이 부족하고 간과 심장에 열이 많이 뜨고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하나하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 증상을 잡고자 병원마다 쫓아다니시면 이걸 날라고 이거를 억제하는 약을 쓰면 또 다른 게 튀어나오고 또 그 튀어나온 거를 또 누르면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증요법을 쓰시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원인을 다 잡아주면서 하나하나 증상을 없애는 그런 영양요법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이렇게 한쪽으로만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조약사의 건강상담소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또 그에 맞는 영양처방도 해드립니다. 영양처방은 개별적으로 나가니 걱정 마시고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